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그 위정교사인데 그 형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런 데 구형이 하나 나왔습니다. 최소한 데 검사 구형은 예측이 가능하죠. 이거 검사들 구형은 그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검찰은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위정이나 위정교사를 얼마나 구형하거나 선고하면요,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이번에 그 조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위정 사건에 구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걸 기준으로 이재명이 위정교사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거기에 조민희 또는 조민희 친구도 있잖아요. 그때 당국대 논문 이런 사람들이 그 인턴을 했다고 허위로 써준 이런 이제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조민이 참 이게 진짜 이런 게 조국의 문제,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이렇게 국민 앞에 정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조국이 뭐라 했습니까? 조민이가 첫날에 그 세미나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사진을.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지배했죠. 그 교복을 이게 확대한 거예요. 그 교복을 확대해 보니까 어느 학교의 교복이잖아. 학생이 사복 입고 왔으면 이게 끝까지 우겼을 거예요. 교복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이제 조민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의 학생이 와가지고 졸고 있었잖아요. 졸고 있은. 물론 이게 뭐 이 사진이 진짜 조민이라 하더라도 조민이가 이게 인권법센터 인턴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한번 졸고 있더라 인턴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은 이게 조국의 거짓말은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야, 이게 자기 딸이 갔다고 어떻게 그렇게 우길 수가 있습니까? 안 온 게 명백한데. 근데 더 가정스러운 게 이게 재판이 됐는데 정경심이 재판이 됐잖아요. 인턴을 또 이게 조국이가 했지만 또 정경심도 같이 썼으니까 거기에 정인까지 저는 매수한 거예요. 정인을 이게 매수했다니까. 그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총장, 워낙에 범죄자는 이름 까도 돼요. 김현숙입니다. 전부 이게 김모 뭐 이렇게 이름을 안 까는데 저는 깝니다. 왜 범죄자 이름을 보호합니까? 파렴치한 범죄자. 김현숙. 이자가 이제 이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총장 하면서 정인으로 온 거예요. 정인으로. 그러고 나서 이게 뭐라고 위정했냐? 조민이가 왔다 그날 내가 봤다 이렇게 정언한 거예요. 명백한 위정이잖아. 이거는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기소를. 근데 그 재판이 근데 지금 참고로 김현숙이는 뭐 한다? 이성윤의 보좌관가 있습니다. 똑같은 놈들. 야, 조국이한테 위정해준 김현숙이가 이성윤의 보좌관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집행유예 이상 날라오면 보좌관 잘립니다. 집행유예 이상 되면 공무원 못하니까. 지금은 이게 이성윤의 보좌관이다. 김현숙이가. 이성윤의 보좌관은 전부 이게 범죄자다. 옛날에 7인의 멤버 중에 윤석열 몸통 바꿔치는 거 공작할 때 그때 최재경을 연기한 최현 이런 자도 이게 보좌관으로 가 있고요. 공작하던. 그 다음에 김현숙이가 보좌관입니다. 둘 다. 이런 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위정으로. 근데 이게 이제 9월 11일 날 이제 종결했죠. 종결했는데 선고는 또 늦게 하네. 선고는 이제 11월 14일인데요. 그 선고 형량도 궁금하죠. 되니까 11월 14일인데 이제 구형을 했는데 검사가 구형을 한 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자, 정리해 보면 이제 조국 사건 중에 공익인권법센터 조민이가 왔다 안 왔다 요걸 위정한 이성윤의 보좌관 김현숙에 대해서 검사가 10개월을 구형했다. 10개월을. 이게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걸 보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는 얼마를 구형할까?
이재명의 위정하고 조국 사건의 김현숙의 위정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위정이 질이 안 좋냐 말이에요. 둘 다 질이 안 좋지만요. 여기서 이제 이거 중요한 요소를 봐야 됩니다. 자, 정경심이 재판에서 위정했죠. 정경심 재판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사건에서 위정했잖아요. 김진성 씨가. 그러면 이게 어떤 위정한 사건의 중대성,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위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는 이제 이거 위정한 범죄가 얼마나 중대하냐. 왜? 아주 중요한 범죄, 뭐 살인 사건에서 위정한 놈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폭행 사건에서 위정한 놈하고요. 처벌이 똑같을 수는 없죠. 왜? 살인 사건에서 위정하면요. 잘못하면 이게 생사람 잡아가 무기징역 사형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살인 사건에 위정한 놈하고 절도 사건이, 폭행 사건에 위정한 거는 처벌이 달라야죠. 그래서 위정한 범죄가 얼마나 중대하냐 안 하냐, 중대성. 이게 첫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위정이 재판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게 중요하잖아. 위정애가 재판을 이길 걸 저고 절 걸 이기고 이렇게 재판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정을 왜 했느냐. 위정하는데 돈을 주고 위정 부탁했냐, 그냥 인간적으로 했냐, 지휘감독을 받느냐, 이런 게 대가를 주냐 안 주냐. 왜 위정을 했느냐, 위정한 사람하고 시킨 사람하고 어떤 관계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대가, 유무 세 가지.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정 사건이 유일한 게, 재밌는 게 위정한 사람보다 위정을 부탁한 교사범위 양형 기준이 높은 범죄입니다. 아주 특이한 범죄죠. 대부분은 살인자가 높죠. 살인 교사보다. 근데 위정은요, 위정을 해달라는 사람이 큰 재판에서 이기려고 부탁하는 거거든, 보통 돈을 주고. 따라서 양형 기준이 교사범위 더 높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조국 사건의 위정한 정경심 사건이죠, 엄밀하게. 정경심 사건의 위정한 김현숙이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한테 위정을 교사한 이거하고 그러면 이 형량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재명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이재명의 위정교 사건은 경기도지사가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이렇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경심이 사건은 정경심이 7개 범죄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7대 스펙 중에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따라서 정경심 사건에 그 7개 스펙 중에 하나 정도 인권법센터 요게 위정행가하고 경기도지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재명 사건의 위정행가하고 범죄 중대성을 보면 이재명이 100배 높죠. 월단이 높죠. 이게 양형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재명 위정이.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에 영향을 주냐. 이재명 사건은 김진성 씨의 위정이 없었으면 이재명이 그냥 그거 날라갔다니까. 그 선거 정치생명이 끝났다니까요.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대법원 판결문에 나옵니다. 김진성 씨 정언 때문에 무죄다. 왜? 그때 검사사칭 억울한 혐의를 썼으니까 김진성 때문에 무죄받은 결과가 줬죠. 근데 정경심이 사건에 뭐 김현숙이는 그 사진이요, 왔다 갔다 안 해도 어차피 증거가 많아요. 어차피 정경심이는 공익인권법센터 안 했다는 증거는 많아요. 김현숙이가 위정 하나 안 하나? 김현숙이가 왔다고 하면 뭐 온 거고 안 왔다면 그게 인턴이 됩니까? 그 점에서도 김진성, 이재명 사건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대가성. 지금 현재 그 김현숙 씨한테 뭐 위정 대가로 줬다는 건 없죠. 물론 보좌관이 됐으니까 그 때문에 보좌관 하나 줬나? 이거는 이제 뭐 의심할 수가 있죠. 위정의 대가로 학교 잘리면 보좌관 주니까. 근데요, 그때 김진성 씨는요, 김진성 씨는 아예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 씨하고 동업하고 있었어요. 5대5로. 그러면 김인섭이가 받아간 돈이 80억 아닙니까? 77억에 한바 5개. 그 돈의 절반이 원래 김진성 씨가 받기로 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정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돈을 안 주면 이게 백현동 사업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위정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지휘감독을 받는, 그래서 검사는 위정 교사가 아니고 위정의 협박이다,
아니 급박인가 아니냐 위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지감독 대가가.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현숙 씨는 위정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위정을 누가 시켰는지 이걸 못 밝겠어요. 뭐 조국이가 부탁했거나 정경심이 부탁했거나 누가 했겠지. 근데 그걸 입을 다무니까 그래서 김현숙이 위정만 기소하고 교사에게 의심은 가잖아요. 정경심이나 조국이가 부탁했겠지 좀 해달라고. 근데 그걸 못 밝혔는데 만약에 조국이나 정경심이가 위정 교사가 됐으면 김현숙이보다 구형 더 많이 합니다. 위정은 교사가 무조건 높다. 근데 이재명이는 교사잖아요. 김진성 씨보다 무조건 형이 높다. 이 네 가지 정리하면 이재명 사건은 김현숙 조국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범죄 혐의가 훨씬 본 사건이 훨씬 중대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에 김진성 씨는 지휘 감독을 받는 대가 엄청나게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교사범이다. 위정이 아니고 이 모든 걸 봤을 때 김현숙이가 10개월을 구형했으면 이재명이 얼마나 될까요? 위정 교사의 법정 최고형은 5년입니다. 그래서 정혁진 변호사는 계속 5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 기본형은 3년입니다. 2, 3년. 근데 가중요소가 많아. 저도 5년이라고 하고 싶죠. 근데 뭐 최하 100번 양보해도 저 3년이라고 보는 거죠. 왜? 김현숙이가 10개월 구형했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벌금만 안 놓으면 됩니다. 벌금만 안 놓고 집행유예 한 달이라도 집행유예만 놓으면 한 달이라도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배지는 달아나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선거부터 이거 여러 재판이 있지만 위정교사가 가장 운명적인 중요한 재판이다. 왜? 이재명의 육성 목소리가 있고 주범이 자백하니까. 이재명 사건에 뭐 주범이 자백한 놈이 어딨나요? 이화영이 자백 안 하잖아. 김인섭이 자백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뭐 정진상이 자백 안 하잖아. 김만배나. 그런데 김진성 씨는 자백하잖아요. 주범이 자백하면 교사범 끝난 거예요. 주범이 자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 목소리가 높잖아요. 녹취가 유일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요즘 위정 가중처벌하는 법원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가중처벌해가 거의 다 놓잖아요. 이거는 뭐 저는 더 선거법보다 확실하다 보기 때문에 녹취가 있고 주범이 자백하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선거법 사건 되게 많이 방송했지만 위정교사도 이번에 조국 정경심 사건에 위정한 이자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10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얼마나 구형할까? 이게 예측이 된다. 최하 3년에서 5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처벌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기준에 양형 기준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아예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양형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정경심 조국 사건의 그 위정도 이재명 위정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